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이제 1g에 9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낼 수 있는 아주 큰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몸에서 이제 먹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좀 축적하죠. 근데 요즘같이 이제 너무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운 시대에는 이제 좀 군살이 붙어가지고 뭔가 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걸로 좀 오해가 돼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괜찮아졌지만 한동안에는 이제 지방을 거의 안 먹는 시기,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된다. 라고 이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을 안 먹는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많은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된다는 것이 전파가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악마화하는 거는 좀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이제 내부 장기 보호, 단열, 세포막 구성 이런 것에서 몸 내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요. 맛과 향을 책임지는 풍미들이 대부분 지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이 없는 것을 먹게 되면 이제 맛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지방 우유를 드시게 되면은 이 우유의 특히 그 고소하고 이제 풍미가 가득한 맛이 사라지는 것도 다 지방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디빌딩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즉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이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대사 과정에 쓰이고 하면서 우리가 지방을 좀 더 악마화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또 이제 지방이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지방식이 이제 앤더슨 다이어트라고 하죠. 이런 아니면 키토제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기도 했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탄수화물을 대단히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를 지방을 분해해서 좀 얻으려는 경향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게 사실 그 고지방 시기에서 어느 정도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은 포도당이 연료로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이제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케톤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케톤체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급성 케톤체병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국한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다이어트 방식이든 한 영양소, 즉 탄단지 중 한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시기는 사실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을 사실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에는 저도 어느 정도는 사실 동의를 하는 바라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악마화시킬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햇빛을 받게 되면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이제 콜레스테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몸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하면 항상 HDL, LDL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자료를 만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LDL, HDL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이를 섭취하실 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 위주로 좀 섭취를 해주시고 포화 지방이나 지나친 트랜스 지방 등은 웬만하면 식단에서 빼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심장병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이제 심장혈관계에 관한 질환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도도 높아지지만 그 외 질환들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체지방 20에서 21%,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28에서 31%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적당한 정도의 과체중이 오히려 더 많이 산다, 건강하게 산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체지방을 10% 미만, 여성분들은 막 10% 중반 이렇게 낮추려는 시도는 여러분들이 특수한 상황, 바디 프로필이나 대화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자제하시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각자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어느 정도 체지방 감량이 필요하신 상태이신 것이 사실 맞겠죠. 보통 너무 많이 드셔서 문제니까.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합성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분명히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특수한 유전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높은 사람일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낮고요.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높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과체중인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체지방량이 너무 많거나 체지방률이 높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는 13에서 15% 안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은 오히려
이제 좀 떨어지고 분비가 덜 된다라고 보시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여성분들이시면은 대략 뭐 21%에서 뭐 25% 사이, 남성분들이면 뭐 13에서 15% 사이 정도의 체지방을 유지하시는 것이 건강하고 호르몬 분비에서 큰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체지방량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고요.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나 이제 심화적인 부분들은 추후 다른 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